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현지 시각 기준 6월 7일 금요일 뉴욕 증시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진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아이러닉하게도 고용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지만 이 점이 오히려 지난 금요일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었는데요. 미국의 일자리 증가폭이 한 달 새 3분의 1로 줄었다는 소식에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지요. 그런데 증가폭이 7만 5천 개로 전월 22만 4천 개의 3분의 1 그리고 시장 전망치였던 18만 개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결과였습니다. 고용 부진은 대개 경기 둔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정책금리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FOMC 정례회의가 오는 6월 18일 그리고 19일 이틀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동결 입장을 고수하던 연준이 지난 4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점으로 확연하게 비둘기파로 좀 돌아선 듯한 모습이지요. 이러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덕에 지난주 다우지수는 4.7%, S&P 500 지수는 4.4%, 나스닥 지수는 3.9%씩 급등했습니다. 또한 금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멕시코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유지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결국 멕시코와의 협상도 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멕시코를 통해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이지요. 6월 10일 부과되기로 예정됐던 관세를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도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미국과 무역 정쟁 중인 중국은 또 한 번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최고의 친구라고 발언했던 시진핑 주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글쎄요, 정작 미국과 중국 모두 지금 현재까지는 양보 없는 싸움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는 말들이 참 거창하기만 합니다. 페이스북이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의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는 양상이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점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지난 4일에서 5일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을 불러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비롯해서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화웨이는 5대 매출처 가운데 하나이고 SK 하이닉스는 매출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하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미국이 무역전쟁 속에 화웨이 봉쇄 전선을 형성하려고 하는 상황에 지난 사드 사태처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중간에 끼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참 곤혹스러운 한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들, 말들은 참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 협상 테이블 근처도 못 간 상황이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아직 뿌연 안개 속입니다. 국제유가는 오펙과 주요 산유국이 감산 합의를 연장할 것이란 전망 등으로 배럴당 1.40달러 상승한 53.9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감산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노출됐었던 바 있지요. 비오펙 산유국이 감산에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예정인 정례 회동을 통해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산유량 증가 부담도 다소 줄면서 유가의 상승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업체 베이커 휴즈가 발표한 지난주 미국 내 운영 중인 원유 채굴 장비 수가 11개 줄어든 789개를 기록하면서 미국 내 산유량 증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고용지표의 부진 등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는 유가 상승폭을 좀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값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달러 약세 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멕시코와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었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우선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진전이 없을 경우 매우 기꺼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는 듯 하지만 중국의 제스처만 그러했다 뿐이지 정작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합의에 대한 진전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번 주 대부분은 오늘 10일을 포함해서 대부분 중국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수출입과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 등 주요 지표들이 다수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지 아닐지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다음 주에는 FOMC 정례회동을 앞두고 있죠. 이번 주 미국 지표로는 물가와 소비 관련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투자자분들 성공 투자 되실 수 있길 응원하도록 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제가 배운 기술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제가 배운 기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지 궁금하신 분들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로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